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낱낱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달 8일이죠. 처음으로 언론에 이 사건이 공개가 되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사실이 이 문자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12월 8일입니다. 이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한 직후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사과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사무정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여모 상무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 사태를 잘 수습하라. 그랬더니 법에 접촉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당일날 내가 뭘 잘못했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11일, 12일 이렇게 조사가 되고 본인이 사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여상무에게 사건 잘 수습을 해라, 마무리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녹취부터 또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그런 행위를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12월 12일입니다. 그 전날까지도 여상무에게 잘 마무리해라, 별 탈 없게 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해놓고선 언론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도 하고 아버지도 사과를 한 그날 이 조현아 씨는 언론에서는 폭행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예. 과연 그래서 저희가 앞서 지적한 대로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현아 씨가 진정한 반성을 지금쯤은 구치소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한 시점이 국토부 조사 마친 직후니까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구속까지 된 지금 시점, 네. 수감 중인 지금 상황에서만큼은 네. 좀 자신이 정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수감까지 됐느냐를 진심으로 좀 돌아보고 있었으면 하는 건 우리의 바람인데 글쎄요, 뭐 검찰 조사 직후에는 또 동생이 반드시 복수하겠어라고 언니한테 말했던 걸 보면 이 두 자매는 과연 뭐 반성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일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을 최대한 모면하기 위한 액션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서 씁쓸합니다. 자, 국토부 조사 외에 이제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두 번째 사과를 했는데 그때 눈물 한 방으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 방으로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후에도 저렇게 여상무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억울함의 뭐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뭐 잘못한 것을 지금 모른다. 즉 폭행에 대해서 일단 뭐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평상시에도 저와 같은 것이 그 1회, 2회가 아니고 상당한 그 다수가 진행되었다. 뭐 그렇게 함의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공부를 자아냈던 어떤 사과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것의 진정성이 그 없었던 이유도 본인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근거한 사과 자체도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았죠. 다만 이제 그 언론 등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전문 주변에 있는 그 스태프 멤버들로부터 일정한 뭐 조언을 그 받아서 뭐 예를 들면 걸음걸이도 좀 천천히 가고 서 있는 자세도 똑바로 서 있기보다는 정면을 응시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응시 뭐 해야 된다. 이런 뭐 전문적인 이제 코치를 받아서 이른바 그 기획 사과를 한 것으로밖에 일단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조현아 씨의 행동을 보면 지금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 이 말 나온 거 봤을 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로 저걸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국토부 조사 나올 때 머리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조금 뭐 반성하고 있네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무슨 그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 어쩌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 때는 눈물 흘리고 또 고개 숙였는데 그 카메라가 없는 곳에 가서는 또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쭉 훑어보면 지금 내가 뭘 잘못했냐가 이 사람의 진정한 심리 상태가 아닌가. 강 변호사 말처럼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좀 정말 반성하기를 우리 바람이죠, 그거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거는 악어의 눈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해서 반성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고 너무 억울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지금도 내가 한 행동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 변호사는? 네. 글쎄요, 사실 뭐 지금 현재 조윤아 전 부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걸 뭐 제3자가 정확하게 알 수는 그렇죠. 좀 없죠. 그런데 하지만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 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동안 했던 행적을 볼 때 또한 구속이 되기 전까지도 정말 내가 구속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그런 자신의 행동을 적어도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피고인으로서 나와서 이제 진술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심정을 좀 밝힐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형량을 좀 더 낮게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할 텐데 반성문을 써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조윤아 전 부사장이 어떤 심리 상태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기 지금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장 내리게 한 게 과연 이제 무슨 잘못이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적어도 대한항공 부회장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항공기 안전에 관한 그 법률이라든가 기타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 위험도라든가 이것을 사실은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행기 돌리는 것을 마치 택시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택시 돌리는 것과 비슷한 아저씨 정도로 유턴해주세요. 한 이 정도로 네, 가볍게 그 정도로 이제 생각되는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율되고 있는 법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그 안전을 상당히 위협했다는 이 점이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법 자체를 제대로 또 숙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어쨌든 그 전문가적 식견에 근거해서 저렇게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쨌든 타고난 세습 신분으로 부회장이 됐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모른다. 즉 전문적 식견이 없다. 이것을 다시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식견도 식견이고요. 조연아 씨가 한 말을 보면은 이게 범죄자 중에서도요. 잘못인 건 알지만 그 순간 욱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또 나중에 바로 반성을 합니다. 근데 조연아 씨처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범죄자가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조연아 씨가 한 말을 곱씹어 보면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박 사무장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건데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 못했는지 여부도 지금 분란이 있죠. 실제로 그 대한항공 매뉴얼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하나 백보 양보를 해서 직원이 좀 자기 수준에 미흡하게 행동을 했다 해도 지금 조윤아 씨는 자꾸 비행기 내리라고 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윤아 씨가 이 직원들 여승무원 박 사무장한테 매뉴얼로 손을 찌르고 삿대질하면서 매뉴얼로 삿대질을 해서 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무릎 꿇리고 이랬던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의 인식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위에 상사가 직원한테 자기가 직원한테 삿대질하고 뭐라 하고 찌르고 막 밀어붙이고 한 거는 전혀 이거는 무슨 어떤 범죄에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잘못의 범죄에 아예 있지가 않는 거예요. 조연아 씨 인식 속에는. 그게 가장 문제인 거고 이런 인식은 사실 수감을 하거나 나중에 뭐 형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바뀔 수 있는 건가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자,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또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조연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창진 사무장이 기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내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장이 그 JFK 공항 관제탑에게다 상황을 발생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땅콩 회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면요. 조 전 부사장, 그리고 여상무, 그리고 대한항공 출신의 국토부 조사관 이렇게 3명을 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기장이 과연 회항을 받아들인 것이 과연 기장으로서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검찰 수사는 기장은 기소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걸 보니까 해석이 좀 분분한 경우도 있어요. 기장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조연아 씨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이 지금 기장을 형사처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본 이유는 크게 두 예.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기장도 본인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황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다라고 봤어요. 예. 비유를 이렇게 들었네요. 조직폭력배가 칼을 들고 기장에게 해양하라 예.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양했을 때 그 기장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조현아 씨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칼을 든 건 아니지만 조현아 씨의 칼을 든 지시 조폭과 별 차이가 없다. 지금 기장에겐. 비유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뭐 칼만 안 들었지 네. 오너 일가의 맞딸인데다가 예. 대한항공의 부사장인 위치면은 기장한테는 그거에 그 조폭이 칼을 들고 있는 거에 비등한 위력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 기장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장은 처벌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법리상으로도 지금 조현아 씨가 기장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안전 해쳤다. 요 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요 제명에 맞기 위해서는 기장이 그 위력 행사의 이제 피해자인 피해자가 거거든요. 된다. 근데 예. 피해자이면서 본인이 또 비행기를 돌린 것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도 좀 모순된 측면이 있어서 예. 검찰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그 검찰은 기소를 안 했습니다. 기장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거는 그 기장에게 모든 범죄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판단을 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강 변호사님 말씀 다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강요된 행위라는 형법상의 강요된 행위라는 거를 그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시켜서 한 거를 다 강요된 행위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기장이 그런 상황 자체를 정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은 뭐 가벌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 나도 뭐 내가 귀찮고 다치기 싫으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행동을 해가지고 정말 회항을 하고 아니면 예.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 무조건 죄가 없다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예. 뭐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해서 예.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그때 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뭐 네. 자체 조사든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비슷한 뭐 생각을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상사가 그 부당한 그 위법한 지시를 한 경우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 논리를 만약에 적용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장도 네. 그와 같은 의사 판단이 이제 가능했다. 더군다나 어쨌든 바로 기장이라고 하는 네. 전문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문가적 그 판단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또 만약에 그것을 위턴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항공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해야 할 이른바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데 네.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 그대로 이제 그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뭐 공범의 형태라든가 뭐 이것도 의유는 가능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더 정리를 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추가로 또 이제 드러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 좌석을 업그레이드를 했다. 국토부에서 요구를 한 것도 있고 대한항공이 알아서 먼저 해준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감찰을 국토부가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좀 달라고 대한항공에 요청을 했더니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얘기인데 반면에 대한항공은 문의 전화만 한 통 왔을 뿐 제대로 자료 조사를 요구한 게 없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직도 아니면 국토부가 여론에 밀려서 신용만 감사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지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호 뭐 공생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뭐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좀 여론이 좀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입장이고 네. 또 대한항공의 상황에서도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그것까지 제시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약하니까 네. 명분을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그 거부하는 또 협조를 안 하는 뭐 이런 형태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뇌물죄의 그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 이 업무상 배임에 대한 수사 착수도 사실은 이제 그 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결국 이제 양쪽 자체가 서로 암묵적인 그 침묵의 카르텔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가요, 네. 참 희한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토부가 지금 감사하고 조사하겠다는 게 자기 내부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항공에다 공을 떠넘겨가지고 대한항공에서 빨리 우리 직원들이
비행기를 언제 이용했고 자석 업그레이드를 언제 했는지를 알려달라. 그거 안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가 조사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네. 자기들 소속 공무원, 그것도 특히 항공과 관련된 아마 조사관들이 주로 이 혜택을 누렸을 것 같은데 네. 그들에게 이때까지 출장한 내역, 대한항공 이용한 내역, 업그레이드 받은 사실 빨리 다 보고해라. 네. 보고를 거짓으로 해도 처벌을 할 것이고 네. 보고 결과 부적절한 게 있어도 처벌하겠다.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엄중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만 말해도 조사 감사 다 돼요. 예. 그걸 하시라고요. 지금 대한항공에다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자기 직원 지금 조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항공 자료가 없다고 왜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 또- 피의 감사 대상이 자기들 소속 공무원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보도된 내용대로 만약에 국토부에서 대한항공에다가 전화로만 요구했을 뿐이지 어떤 정식적인 그런 공문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네. 오히려 양측의 책임이 다 있지만 국토부가 오히려 좀 더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필요한 자료고 정말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공문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국토부 자체도 그 의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국토부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처벌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조현아 씨 얘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